총알보다 강하다. 우리가 해외 교민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무관심한 거 아니냐. 사실 저번 대선에서 우리가 23만 표가요? 24만 표가? 승패를 결정한 경우잖아요.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악조건 속에서 지금 복음을 검토하시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말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저는 거짓말을 잘 못 시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라도 지역에 대해서 특히 광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준비했었고 지난 몇 년간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잘 또 유치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저도 광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해 나가겠다. 우리 전체 유권자의 51%가 바로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요, 바로 이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북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한강 이남의 민심을 훑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틀 연속 광주에서 호남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보수와의 차별화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 11%에서 13%포인트까지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오차 범위 밖의 차이죠. 하지만 수도권의 표심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종 승자가 갈릴 수도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선은 모두 서울과 수도권의 표심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이 중도 확장 그리고 수도권 민심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도권 민심이 지배적이다, 당락에 결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네. 왜냐하면 유권자의 절반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서 앞서는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후보와 이 김문수 후보의 유세 동선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 자신에게 강한 지역도 있지만 약한 지역도 함께 돌아보면서 이 승세를 굳히겠다, 이런 그 뜻이 좀 담겨 있어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한강벨트 중에서 특히 한강 이남벨트에 중심을 두고 유세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였던 지역을 돌면서 이 지금 부족한 지지세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뜻이 유세 동선에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경기 북부는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민주당 강세인 지역들이 몰려 있는 곳들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텃밭도 가야 되고 네. 또 험지도 가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의 일정이 살인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 북부도 사실 저희 민주당의 의석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안 가면 또 서운해합니다. 그들 가서 또 그 지역에 맞는 공약도 말씀드리고 또 그들의 어떤 지지도 더 이끌어내고 또 이게 텃밭일수록 또 가서 선거 투표를 또 올려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수도권 전반부에 안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요. 물론 지금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만 따로 떼놓은 것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조금씩 좁혀진 게 좀 눈에 띄어요. 거기에 물론 이준석 후보도 굉장히 최근의 조사에 비해서 올라간 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덕수 후보, 예비 후보가 이 주자에서 탈락하면서 빠지면서 그 표들이 지금 분산돼서 각자 나누어 갖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신변 위협 계속 있어 왔죠. 그러자 어제 유세 현장에요. 우리나라 대선 유세 사상 처음으로 방탄 유리막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존경하는
우리 홍대, 마포, 국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여기가 부모님 들어오시라고 지금 이걸 부모님 안쪽에 계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걱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답답하긴 하지만 좀 갇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뒤로 움직이나 했는데 방탄유리 설치돼 있는 저 두께 보십시오. 지금 겹으로 몇 겹으로 붙어 있는 방탄유리인데 밖에서 그 앞에서 이제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보좌진들이 방탄유리 뒤로 가라라고 하면서 안내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청중들을 바라보면 저렇게 방탄유리로 앞부분과 옆부분이 쫙 둘러싸인 형태의 모습이 됩니다. 밖에서 볼 때는 잘 느껴지지 않는데 이제 후보자의 시각으로 보니까 저렇게 둘러싸여서 보호막 안에 있는 모습이 확실히 느껴지는데 일단은 뭐 총기 피습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흉기 피습을 이미 당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떠오른다. 총기 피습을 당해서 방탄유리가 또 유세 때 등장을 했었죠. 네. 이재명 후보도 이때와 비슷한 이 사례인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또 제가 어떤 언론 기사 보니까 우리 과거에 뭐 노태우 전 대통령 때도 이 방탄유리가 한번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PD하고 찾아봤는데 네. 그때의 유리는 유리가 네. 아니고 네. 두꺼운 아크릴판을 들고 네. 물건이 날아오는 걸 막는 그런 모습이더군요. 네. 또 사람이 또 들고 있고 네, 네, 그런 네.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설치된 저 방탄유리 같은 경우는 세로가 이제 1.9m 거의 2m가 되는 것이죠. 가로는 1m씩, 무게는 총 55kg고 두께는 한 44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또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아베 총리도 사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2km에서도 저격을 할 수 있는 총이 뭐 밀반이 됐다 이런 흉흉한 소리들이 들러오기 때문에 네.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고 또 수십 건의 지금 테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8건은요. 7건은 지금 경찰에서 내사하고 조사 중에 있고 또 한 건은 검찰에 송치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일이 가까워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좀 신변에 이렇게 힘을 쓸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 두께가 4.4cm, 한 4, 5cm 정도 되는 두께니까 상당히 두꺼운 거예요. 근데 비용도 상당하다고요? 이게 뭐 한 장에 꽤나 값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반 유리를 상당히 압축해서 이 밀도를 높여서 만든 것이 강화 유리이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이지만 아마 엄청나게 무거워서 이 유세 현장들에 계속 끌고 다니는 것 자체가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다소간의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동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삼중막을 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건데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좀 실효적인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예. 지금 뭐 정치 쇼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셨던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의 어떤 신변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에선 신고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과거에는 신고 접수를 하기 전에 신변 보호만 먼저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실체가 있는 제보냐 이런 의구심들도 있었던 거고요. 사실 저렇게 삼중막을 치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상당히 사각지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 주장처럼 작정하고 무슨 러시아 무기까지 밀반입을 해서 할 거였으면 충분한 방어가 되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아까 보셨다시피 유권자들과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유리창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를 만나려면 나와야 되고 안에 들어가면 갇힐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 상황에서 좀 오로지 실효적인 이 경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종의 퍼포먼스 혹은 유권자들에게 좀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은 어쨌든 양 진영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피습에 대한 우려도 있고 테러에 대한 뭐 위협도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런 것들을 오버한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번에 부산에서 피습을 직접 당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것들이 납득이 안 되는 조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테러 모의글 이런 것들을 또 다 이제 보고 이 검찰에 송치되고 혹은 검찰에서 내사하고 있는 이런 건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의 신변의 안전을 기하는 일은 저는 당연한 일이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